이제 유동성 때문에 무너지는 내년부터는 물가 괜찮습니다. 물가로 무너진다? 그것보다는 뭐예요? 신용 때문에 무너진다. 내년부터는. 자, 한국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뭐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코인 방송이라 그래서 코인만 사야 되는 법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미국 주식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런 얘기들. 최정현님 한국 얘기 좋습니다.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한미 금리차 다시 1%포인트 벌어졌다. 한은도 빅스텝 봤나. 일단은 지금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누구냐면 한은 총재 한국은행 되겠죠. 11월 24일 날 20일 뒤에 한국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11월 24일 딱 한 번 하고 올해는 끝이에요. 끝입니다. 근데 느낌이 쎄해. 흥국생명 바로 나오네요. DB생명이라는 얘기 드릴 겁니다. 이상님은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미국 강달러야죠. 뭐 미국 얘기만 좀 미국 얘기 주로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뭐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중심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미국인들은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좀 그런데 한국이 제일 잘 돼야 될 건데, 일단은 11월 24일 날 한국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나게 될 건데, 만약에 50bp 올릴 겁니다. 50bp 올릴 건데 만약에라도 25bp 올린다. 그러면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원달러 환율 코인 이슈가 11월 12월 얼마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은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뭐 내년 3분기까지 좀 열어둬야겠지. 안전장치. 얼마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1500. 1500은 넘어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11월 24일 날 한 번 하고 이제 끝나. 만약에 거기서 뭐 50bp, 75bp는 힘들겠죠. 왜 힘든지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50bp 하게 될 건데 그 이후가 중요해. 12월 15일 날 뭐가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연준 FOMC가 12월 15일 날 있어요. 그때 연준이 50bp 올려도 문제고 75bp 올리면 심각할 겁니다. 심각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천상 내년까지 지켜봐야 될 건데 깜짝으로 금리를 올릴까? 그러기엔 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레고랜드며 말씀을 드렸었죠. 또 PF 대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아마 빠르면 11월 중순 넘어서면서 한 12월 원달러 환율 한 1,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한은에서 11월 24일 날 75bp 빅스텝 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은 되죠. 근데 한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상님 대출, 부동산 맞죠.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또 리스크 하나 늘었어. 레고랜드 채권 시장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일단은 부동산 대출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이제 대출 뭐 아파트고 주택이고 부동산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 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뭐 82% 이렇게 되어 있죠. 변동금리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한은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다음 달 바로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코인 이슈도 지금 대출이 있는데 막 그 은행에서 문자가 날라오는데 얼마 전에 6%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몇 달도 아니지 한두 달 전에 제가 개인 그 대출 금리 얼마 올랐다 4%대 보여드렸나요? 불과 한두 달 만에 6%대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연말 가면은 한 8% 될 것 같아. 그나마 코인 이슈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 그러지. 신용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거의 한 1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신용 대출 받으신 분 몇 프로 정도 받으시나? 1금융권에서? 아니 사업자 대출이라던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바로 다음 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고정금리죠. 미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힘들고 부동산 가격 때문에 막 힘들다? 다 거짓말이죠. 물론 지금 내가 미국에 있는 집을 살려는 분들한테는 힘들겠지. 팔려는 분들도 힘들 거고. 살려는 분들한테는 좋으려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팔려는 분들한테는 힘들겠다. 대출을 받아 놓으신 분들은 이미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신용대출은 10% 찍었다고 하더라는데 10%. 신용대출 10%.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린다? 그러면 다 쓰러집니다. 물론 대출 받으신 분들 쓰러질 거고, 또 지금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이나 은행들이 뭐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1997년도 IMF 금융위기 때랑 다른 게 뭐냐면 기업들이 현금 그래도 보유를 잘 해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런 대기업들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계대출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 사업자 대출 땡기고 부동산 담보대출 땡기고 그 돈들로 주식 사고 코인 사고, 물론 익절하고 현금 쥐고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다 물려있죠. 다 물려있어요. 물려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11월달 12월달 사업자 대출 10% 넘어가고 이것저것 대출이자 쪼들리면 내가 물려있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어떻게 해야 될까? 처분해야겠지. 연준에서도 자산시장 가격 상승하는 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작년에 막 그 코로나19 때 돈 막 들어와가지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사기만 하면 다 올랐죠. 아파트 가격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1억에 샀는데 막 3억 4억 오르니까 앉아서 그냥 3, 4억이 그냥 벌어버렸어. 그냥 돈을. 야, 오늘 뭐 명품이나 하나 사볼까? 야, 차나 바꾸자. 아파트 3억이나 올랐는데. 야, 내가 주식 산 거 얼마 올랐더라. 이번에 차나 바꾸자. 소비가 당연히 자산시장 가격 상승이 어떻게 해요? 소비를 부추기죠. 근데 주식이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져? 소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겠죠. 물가에 당연히 연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내년도 마찬가지고 1차적으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나마 이제 우리 한국 원탑이니까 아시아권 국가들은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거의 뭐 중요 GDP 거의 한 30-40% 이상 차지해 버리니까 타격이 없지는 않겠지만 클 겁니다. 클 건데 천천히 이제 오는 반면에 우리 주식이라던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특히 코스피 하시는 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기업들 많아질 거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11월달, 12월달. 부동산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뭐 그 미국 금리랑 우리 한국 금리 계속해서 벌어지면은 그것만으로도 또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다 나가 떨어진다. 자, 그리고 한국 채권 시장 얼마 전에 또 레고랜드 이후로 채권 시장까지 또 문제가 있어. 자, PF 대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PF 대출 코인이슈 방송에서 배웠죠. 복습 겸. 원래는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뭐 대출을 내주던가 뭐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내줘. 근데 PF 대출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좋은 집 지어줄게. 이 좋은 땅에다가 이거 지어줄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담보를 끌어당겨서 대출을 내준 게 PF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PF 대출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힘든 상태죠. 채권 시장은 우리가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신용화폐 제도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신용이 채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신용이 지금 떨어졌어. 강원도 뭐 레고랜드 뭐 크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믿냐? 그럼 나머지 PF 대출 시장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CDS 프리미엄 급등, 대외 신인도 악화 이렇게 되어 있죠. CDS가 뭐냐면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채권이 부도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그걸 갚아주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험 형식입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해당하는 채권이 부도가 나면 그걸 갚아주는 보험이 CDS인데, 이게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국내 증권사들이 뭐예요?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담보로 갖고 있죠.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뭐 레버리지 투자하거나 파생상품 투자할 때 어떻게 돼요? 요게 CDS가 상승해버리면은 추가적으로 뭐 증거금을 할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담보를 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담보를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스만큼 더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그럼 증권사들은 당연히 로스만큼 못 채워두죠. 자, 돈을 끌어당길 쓸라 그래.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까? 금융권들이 지금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힘들죠. 힘든 상태예요. 한전 자기네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당겼어. 그게 무슨 이유예요?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 이제 유동성 때문에 무너지는 내년부터는 물가? 괜찮습니다. 물가로 무너진다? 그것보다는 뭐예요? 신용 때문에 무너진다. 내년부터는. 신용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쓰러질 거다. 기업들이며 회사들이며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아까 뭐 흥국생명 말씀하시죠. DB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옵션을 연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을 언제까지 이제 갚아야 되고 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연기한 겁니다. 그럼 연기하면 할 수도 있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지금 그런 시장인데 내가 한국 채권을 사려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야.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막 지금 콜옵션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이런 것들 터지는데 투자를 할까? 한국 시장에? 저라면 투자 안 하죠. 기존에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분들도 어떻게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금이 어떻게 돼요? 경색되겠죠. 이해되셨죠? 레고랜드 사태만으로 한국이 무너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금방 극복해요. 근데 그 사태로 인해서 조그마한 균열이, 우리가 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처음부터 막 댐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균열, 동그란 거,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댐이 다 무너지죠.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균열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코인 이슈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한국 주식을, 저는 코인 이슈 방송 보더라도 한국 주식을 살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연도 연말은 굉장히 좀 힘들 거다. 11월, 12월은.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아마 미국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비가 좀 줄어들 겁니다. 소비가 좀 줄어들 걸로 보인다.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를 언제 좀 극복하고 뭐 해야 되냐? 그러면 11월 보셔야겠죠. 우리 12월 15일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싹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